한일재단에서 자문 맡고 있고요.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일본학 가르치고 있는 오태원입니다. 일본 중소기업들의 ESG 경영 환경과 일본 정부 정책 그리고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팬 인사이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ESG가 세상에 화두가 된 지 참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ESG는 기업이 경영 전략을 짜면서 피해갈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요. 특히 상대적으로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에게 ESG 경영은 버거운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ESG는 골칫거리라고 생각하시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기업과 거래를 하거나 수출을 주로 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회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기업의 인권과 환경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공급망 실사 지침이 유럽연합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EU 등 글로벌 차원에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 공시 의무 시행은 한국 기업에게도 큰 도전이자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는 대기업은 물론이고요. 궁극적으로 모든 한국 기업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수출 기반 한국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 지난 2022년이죠. 범정부 차원에서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고요. 특히나 중소 중견기업의 자율적 경영 확산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수출 협력 기업에는 공급망 실사 대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30대 대기업의 87%는요 이미 협력사 대상 평가를 시행하고 있고요. 2023년 11월에 상장한 대중견기업 148개사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75%가 협력사 평가 등 공급망 ESG 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대응 역량 제고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시 의무화와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에 대한 중소 중견기업의 대응 지원책 마련에 도움이 되는 일본에 관한 정책 현황 그리고 일본 기업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해서 효과적인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일본 정부가 가장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ESG와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SDGs라고 하죠. 지속가능 개발 목표는 기업들이 ESG를 실천하고 있는 목표로 인식하고 있고요. 지난 2018년에 개의단내는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의미에서 정보화 시대와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달성과 관련하여 모든 부처가 담당하는 분야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온난화 대책 및 에너지 관련해서는 환경성과 국토교통성이, 생물의 다양성과 인적 자원과 관련해서는 후생노동성이 주도적으로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있고요. 기업의 ESG 경영 및 투자와 관련한 정책은 금융청과 일본은행 그리고 경제산업성 등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통해 기후 분야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했고요. 기업, 연기금, 금융사가 함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ESG 강화 정책을 10년 넘게 추진해 왔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경제산업성 주도로 2014년 발표된 이토 리포터입니다. 이 이토 교수는 자기자본 수익률에 ESG를 곱한 REESG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는데요.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수익성과 ESG를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ESG를 각 분야로 구분해서 관련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환경 분야 보겠습니다. 환경과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발표된 정책 중에는 환경성이 2024년 3월 말에 발표한 ESG 지역금융 실천 가이드 3.0을 들 수 있는데요. 지역의 지속 가능성 향상과 환경 및 사회 분야의 성과 창출에 도움이 되는 지역 금융기관의 사업 추진을 지원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환경성이 2020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ESG 금융 촉진 사업을 통해 얻은 지혜와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ESG 지역금융 추진은 거래기업이 과제의 수준과 단계에 따라 실천하고 있고요. 이어서 사회 분야를 볼게요. 경제산업성은
사회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에서 2024년 6월에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성 경영을 발표했는데, 그 안에는요, 인력 부족과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 시장의 불확실성 제고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중소기업 경영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양성 경영을 성별, 연령, 인종과 국적, 장애 유무, 가치관만이 아니라 경력과 경험, 일하는 방식 등을 포함한 각자의 다양성을 발휘하여 그 능력과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지속적인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경제산업성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성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성 관련한 시책은 기업의 다양성 경영을 포함하여 여성 활약과 건강 경영 등도 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배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산업성은 지난 2017년 발표했던 가치협력 창조 가이던스를 개정해서 가치협력 창조 가이던스 2.0을 2022년 8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가치 창조 가이던스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한 축으로 지속적인 기업 가치 향상과 중장기 투자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업과 투자자 간의 대화와 정보 공시 질적 제고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시한 것입니다. 경제산업성은 이 가이던스가 기업 경영자와 투자자에 대한 안내서 그리고 진화하는 공통 언어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 기업의 ESG 경영 동향으로 통합 보고서 작성과 몇 가지 기업 사례를 보겠습니다. 일본 기업은 재무적 정보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정보를 포함한 통합 보고서를 발행하는 추세가 매우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중심의 ESG 강조와 투자의 확대로 일본 기업들도 이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2010년 22개사에서 2023년에는 1017개사로 늘어났고요. 특히나 도쿄 증권거래소 일부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해외 투자자들의 영문 정보 공시 요구가 증가하면서 일본 기업들은 유가증권 보고서, 통합 보고서, 지속 가능 보고서의 영문판 발행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문 공개는 주로 요약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ESG 경영에 관한 주요 항목도 영문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일본 대기업은 직원 보너스를 ESG 경영 성과에 연동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소니는요, 사업 부문별로 ESG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평가하여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고요. 후지필름은 전 직원의 보너스에 ESG 항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ESG 경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동기가 되고 있고요. 이어서 대표적인 일본 기업의 두 가지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에어컨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다이킨 공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요, 프레온가스의 국제 규격을 유리하도록 개정해서 일본에서 주목을 크게 받고 있는 기업인데요. 공조와 냉매의 세계적 기업으로 알려진 다이킨 공업은 해외 사업 비중이 77%가 보여주듯이 사업을 글로벌 전개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이 다이킨 공업은 전략적인 국제 규격 개정에 관여함으로써 자사히 글로벌 전개를 유리하게 추진하여 사업 확대에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주력 상품인 에어컨 냉매는 프레온가스가 사용되어 왔죠. 그런데 1970년대에 오존층 파괴 원인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당시 사용됐던 특정 프레온의 전량 폐기가 세계적인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1987년에 채택된 몬트리올 협의서에서 앞으로의 폐지가 포함된 대체 프레온의 이행이 계획되었고요. 그러나 대체 프레온은 온실 효과가 높다는 것이 판명되면서 1997년에 채택된 교토 협정서에서는 삭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이킨 공업은 R32라는 오존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온실 효과도 비교적 낮은 냉매를 개발하게 됩니다. 국제규격 ISO 817에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 R32를 삭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설득하여 수정되었고, 지금은 R32가 냉매로 널리 보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다시 R32 역시 온실 효과를 이유로 국제적인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국제 규격에 맞는 성공유 개발에 성공한 유블레라라는 기업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많은 제품들이 국제 규격에 적합하지 않으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졌죠.
항공기는 철도, 선박보다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이 많아 항공업계는 세계 전체 배출량의 약 2%를 차지합니다. 특히나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 증가로 국제 항공에서의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긴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 민간 항공기관이 주도해서 배출량 삭감을 목표로 하는 국제 규범을 채워왔는데요. 2021년부터 운영이 시작된 국제항공 탄소 상세 및 저감 계획이 있습니다. 이 CORSA는요. 각 항공회사가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 증가분의 배출권 구입으로 상세를 의무화하고 배출량이 적은 바이오제트 연료를 삭감 대책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2021년 3월 도쿄대에서 출발한 벤처 기업인 이 유글레라는 회사, 이 회사가 개발한 연두벌레를 이용해 만든 바이오제트 연료의 실증 플랜트에서 도입한 기술이 국제 규격인 ASTM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일본을 바이오 연료 선진국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기존의 석유 기반 항공유를 대체할 바이오 항공유 연구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ESG 경영의 중요한 과제인 환경 부하 경감, 지속 가능한 상품 실현을 위해 중장기 관점에서 시대의 수요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 오면서 미래 기회를 선점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희사이버대학교 오태현이었습니다.